ITQ 파워포인트 버전 2021 영진닷컴 이기적 수험서 교재 문제를 같이 풀어볼게요. 먼저 파워포인트 버전 2021 실행을 해주세요. 그리고 새 프레젠테이션 클릭을 해서 열어주세요. 먼저 파일 저장부터 할게요. 왼쪽 상단에 저장 아이콘 있죠? 단축키 Ctrl S키 자주 사용하니까 기억을 해주세요. 이제 저장을 할게요. 찾아보기 눌러주세요. 파일의 저장 위치 수험자 유의사항에 나와 있죠? 내 PC 아래 문서 아래 ITQ 폴더, 이 폴더에 저장을 하고요. 그리고 파일명 저장 규칙도 나와 있습니다. 수험번호 8자리 하이픈 자신의 성명으로 저장하고요. 수험번호가 없다면 임의의 숫자 8자리나 교재에 적혀있는 수험번호 그것을 사용하면 되고, 실제 수험번호가 있다면 그 수험번호를 사용하세요. 그러면 저장을 눌러주세요. 그리고 문제지에선 답안 작성 요령도 나와 있습니다. 그 내용 살펴봐 주고요. 다음 페이지 보면은 전체 구성 나와 있죠. 먼저 크기 지정이 있습니다. 디자인 탭 가지고요. 오른쪽 끝에 슬라이드 크기 있죠. 아래에 보면은 사용자 지정 슬라이드 크기 있습니다. 슬라이드 크기는 A4 용지로 변경해 주고요. 아래에선 슬라이드 시작 번호 1번 되어 있는 상태, 그리고 확인을 눌러주세요. 최대화와 맞춤 확인, 이 중에선 맞춤 확인 눌러주면 돼요. 그러면 전체 구성의 2번을 보면은 슬라이드 마스터 작업하라고 되어 있죠. 보기 메뉴 가고 슬라이드 마스터 눌러주세요. 슬라이드 마스터는 여러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교재 파트 1에서는 슬라이드 1과 슬라이드 2, 이 두 개 가지고 사용을 했을 거예요. 저희는 슬라이드 마스터 세 번째에 있는 이걸로 사용할게요. 이게 여러분이 작성하기 가장 편할 거예요. 답안 작성 요령에 보면은 글자색 검정 또는 흰색 이렇게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지정할 것 중에 오른쪽 하단에 슬라이드 번호가 있는데요. 이걸 먼저 선택을 해 놓으세요. 홈 탭 가주세요. 글자 크기 따로 지정 없는데 저희는 조금 크게 14나 16 이 중에 하나 하면 되는데요. 저희는 16으로 바꿀게요. 글꼴의 색깔 검정으로 바꿀게요. 다음으로 슬라이드 2에서 슬라이드 6까지 공통으로 나타나고 있는 하단 로고 그림 삽입할게요. 먼저 삽입 가지고 그림 눌러주세요. 그리고 이 디바이스 메뉴 클릭하세요. 파일의 저장 위치도 내 PC 아래 문서 아래 ITQ 폴더, 그 다음 이 픽처 폴더가 있는데요. 여러분은 이 파일을 자신의 컴퓨터이기 때문에 부록 파일에서 붙여넣기 해놨을 거예요. 시험장에서는 지정한 폴더에서 지정한 그림 찾아주면 돼요. 그러면 지정한 그림은 logo2.jpg죠. 확장자 안 보여도 상관없어요. 로고에 써있는 이 파일 찾아주면 돼요. 그러면 이 파일을 클릭해 삽입하거나 바로 이 파일을 더블 클릭해주면 그림이 삽입돼요. 그러면 상단 메뉴에 그림 서식 나타났죠? 왼쪽에 가면 조정의 색이 있어요. 여기에 투명한 색 설정 메뉴 클릭, 마우스 포인터가 바뀌었죠? 그림의 회색 부분 배경을 클릭, 그러면 투명해졌죠? 그럼 그림의 모서리를 잡고 이렇게 움직이면 크기 위치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슬라이드 2에서 슬라이드 6까지 하단 로고 모양 크기 보고 최대한 비슷하게 맞춰 놓으세요. 처음부터 정확히 맞추긴 어려울 거예요. 최대한 비슷하다 생각되는 그 정도로만 맞춰 놓으세요. 그러면 상단에 제목을 만들 건데요. 슬라이드 2에서 슬라이드 6 공통적으로 보이는 상단의 제목, 뒤에 보면은 도형이 두 개가 나타나 있죠. 뒤쪽에 가려진 도형부터 만들게요. 도형은 홈 탭 여기에서 삽입할 수 있고요. 그리고 삽입, 도형에서 삽입할 수 있어요. 어디에서 하든 항상 동일한 게 나타나기 때문에 빠르게 사용할 수 있는 메뉴에서 불러와서 삽입을 해주면 돼요. 그러면 뒤쪽에 있는 도형은 블록 화살표 두 번째 줄에 있죠. 화살표 오각형, 이걸 선택해서 마우스 드래그해서 만들어 놓으세요. 그러면 이제 앞쪽에 나타나는 도형 만들 건데요. 같은 도형이죠. 좌우 대칭으로 바뀌어 있는 그 차이만 있는데요. 도형 서식의 도형 목록, 여기에서 다시 찾아 선택할 수 있는데요. 최근에 사용한 도형은 열지 않고도 바로 여기에서 찾을 수 있어요. 여기서 클릭, 마우스 드래그해서 적당하게 만들어 놓으세요. 그러면 이제 슬라이드 2에 나와 있는 도형의 색상 보면은 두 가지 색이 서로 다르게 되어 있죠. 그래서 색상 여러분이 지정하고 싶은 색 아무거나 지정을 해주면 되는데 여기에는 글자가 흰색으로 나타나죠. 그러니까 저는 도형 채우기에서 짙은 색 중에 하나 설정할게요. 여러가지 색 많죠? 테마색, 표준색 어디에서 설정하든 상관없어요. 뒤쪽에 있는 도형도 선택하세요. 앞쪽에 있는 도형과 다른 색깔 아무거나 선택을 해 놓으세요. 그리고 전체 구성의 제목 글꼴, 여기 조건의 제일 끝에 보면은 도형의 선 없음 지정이 있습니다.
전체 구성, 그리고 슬라이드 2에도 도형 선 없음 지정이 있습니다. 이 두 군데는 도형 선 없음 지정 꼭 해줘야 된다는 것 기억을 해두세요. 그러면 컨트롤 키 누르고 같이 두 개 선택을 해 놓으세요. 그 다음에 도형 윤곽선에 윤곽선 없음 이렇게 변경해 놓으세요. 이제 뒤쪽에 가려져 있는 글자 써 있는 거 있죠? 상자 테두리 선택, 마우스 오른쪽 버튼 한 다음에 맨 앞으로 가져오기 눌러주세요. 그 다음에 앞쪽에 나타나 있는 도형과 같은 높이 이렇게 맞춰 놓고요. 너비는 슬라이드 전체에 맞춰 놔도 되고요. 앞쪽에 나타나는 도형과 같은 크기 이렇게 해놔도 돼요. 이제 홈 탭 가주세요. 글꼴 설정할 건데요. 최근에 사용한 글꼴 여기에 나타나면 보다 빠르게 선택할 수 있겠죠. 그래서 시험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글꼴 3개를 먼저 설정해 놓도록 할게요. 차트 제목에 많이 사용되는 글꼴 궁서 입력하고 엔터키 눌러 놓으세요. 그리고 굴림도 많이 사용되죠. 굴림 입력하고 엔터키 눌러 놓으세요. 그리고 현재 문제 제목에 지정되어 있는 글꼴 도둠을 입력하고 엔터키 눌러주세요. 이렇게 하면은 최근에 사용한 글꼴 이렇게 3개 나타나서 나중에 변경할 때 빠르게 선택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이제 글자 크기 40포인트니까 여기 한 단계 낮춤해서 40포인트로 변경. 글자 색깔 여기에서 흰색 지정하세요. 정렬은 단락에서 가운데 맞춤. 이거는 수평 정렬이거든요. 수직 위아래로 정렬 이걸 맞추기 위해서는 텍스트 맞춤. 제목에서는 중간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따로 설정할 게 없어요. 나중에 표와 차트의 도형 여기에서는 꼭 중간 이것까지 선택을 해놔야 합니다. 그러면 이제 제목, 하단 로고, 슬라이드 번호 이 3개가 슬라이드 2에서 슬라이드 6 여기에만 나타나게 설정해 놔야 되죠. 삽입으로 가주세요. 그리고 텍스트에 머리글 바닥글 있어요. 슬라이드 탭에 4가지 설정이 있는데요. 슬라이드 번호 나타나도록 체크, 그리고 제목 슬라이드에는 표시 안함 이걸 체크해 놓으세요. 그리고 모두 적용 눌러주세요. 그러면 슬라이드 1 표지 디자인에는 이게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직 앞쪽에 나타나는 도형 이거 좌우 회전 안 했죠. 도형 서식에서 여기서 회전, 좌우 대칭 이걸 하면 되는데요. 앞쪽에 글자 써 있는 도형이 선택되어 있기 때문에 뒤에 도형 선택하기가 불편하죠. 그런 경우에는 잠깐 이렇게 낮춰 놓고요. 뒤에 도형 선택해서 회전, 좌우 대칭 이렇게 해주면 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번에는 먼저 설정하지 않고요. 그냥 이 상태로 작업을 해보도록 할게요. 나중에 슬라이드 6까지 작업하면서 실수를 발견했을 때 그때 수정하는 거 따로 설명하도록 할게요. 그럼 이제 슬라이드 마스터 그리고 마스터 보기 닫기 누르면 되는데요. 문제에서 어느 슬라이드 마스터에서 작업해라 그 지시가 없기 때문에 저희는 3번째 슬라이드 마스터 가장 편하게 할 수 있는 이곳에서 했죠. 교재에서는 슬라이드 첫 번째, 두 번째 여기에서 작업하는 것도 설명이 있었습니다. 여기서 하는 경우에는 배경 그래픽 숨기기 이거를 체크하는 기능도 했었어요. 그런데 저희는 3번째 것 여기에서 작업했기 때문에 배경 그래픽 숨기기 이거는 아예 신경 쓰지 마세요. 바로 그냥 마스터 보기 닫기 눌러주면 돼요. 그러면 이제 왼쪽에 축소판 아무것도 없는 게 나와 있죠. 여기에서 클릭한 다음에 엔터키 한번 눌러보세요. 저희가 작업했던 3번째 슬라이드 마스터 이 내용이 나타나죠. 만약에 슬라이드 마스터에서 다른 곳에서 작업했다. 그러면 이게 나타나지 않을 거예요. 그러면 홈의 슬라이드의 레이아웃 열고요. 지정되어 있던 게 보일 거예요. 그걸 선택을 해주면 돼요. 그럼 이제 여기서 엔터키 누르면 변경해 놓은 걸로 이렇게 나타나요. 저희는 그냥 엔터키 바로 누르면 되죠. 이제 슬라이드 6번까지 나타나도록 해 놓으세요. 그 다음에 다시 1번 슬라이드 가주세요. 파일 저장은 단축키 컨트롤 S키, 왼손으로 단축키 컨트롤 S 바로바로 눌러서 저장을 해 놓으세요. 그러면 이제 슬라이드 1번 표지 디자인에 대해서 할게요. 여기에는 제목 지정하는 거 2개 선택해서 먼저 없애버리세요. 세부 조건을 보면은 1번, 2번, 3번 써 있죠. 출력 형태에도 표시로 1번, 2번, 3번 써 있습니다. 그 번호 빼고 만들어진 내용들 출력 형태하고 동일하게 배치해 놓으면 되는데요. 최대한 비슷하게 배치해야지 감점이 전혀 없어요. 그래서 먼저 1번 도형 편집 뒤쪽에 가려져 있는 거 이거부터 할 건데요. 도형 삽입 위에서 다시 목록 열어주세요. 그림이 나타나 있는 바깥쪽 테두리 모양 확인해 보면 사각형에서 3번째 것 이거 클릭하면 되겠죠. 클릭해주고 마우스 드래그해서 비슷한 모양으로 이렇게 만들어 놓으세요. 그 다음에 그림 삽입은 새로 그림 삽입하는 게 아니고 이 도형 안에 들어가야 되죠.
그래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하고요. 아래로 가서 도형 서식 눌러주세요. 오른쪽에 채우기 있죠? 연 다음에 그림 또는 질감 채우기 선택, 그리고 아래 그림 원본에서 삽입 버튼 눌러주세요. 파일에서 이 메뉴 클릭한 다음에 그림 저장 위치 있죠? 문서 아래 ITQ 아래 픽처 폴더, 그리고 그림 이름, 그림 1.jpg를 더블 클릭. 그림이 도형 안에 나타났어요. 오른쪽에 보면 투명도가 있습니다. 현재 0% 되어 있는데요. 바로 여기서 50 입력하면 되는데 50 입력해도 이게 색깔이 흐리게 나타나지 않는 경우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여러분의 컴퓨터에 작업 표시줄, 그걸 봐주세요. 거기에 한 이렇게 글자 써 있는 게 있는데요. 그 아이콘 클릭하면 윈도우의 기본 키보드 변경할 수 있어요. 여러분의 컴퓨터 또는 시험장에서 한글 프로그램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 마이크로소프트 입력기가 아닌 한글 프로그램의 입력기 선택되어 있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이렇게 선택하고 50 입력했을 때 변경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그거를 마이크로소프트 입력기로 변경하고 50 입력하고 엔터키 눌러주면 됩니다. 아니면은 그 방법 잘 모르겠다. 그러면은 그냥 선택해서 먼저 없애버리고 새로 50 입력해서 엔터키 이렇게 눌러주면 적용되어 나타납니다. 그 다음 조건은 도형 효과 지정이죠. 도형 서식에 도형 스타일에 있습니다. 도형 효과 열어주고요. 부드러운 가장자리로 가주세요. 아래에 변형하는 게 있는데요. 5포인트를 찾아서 선택을 해주면 됩니다. 이제 워드 아트 삽입할게요. 삽입 메뉴 가고 텍스트에 워드 아트 영어로 써있죠. 여러가지가 나타나는데 반영 나타나는 것, 반사 나타나는 건 이거 하나죠. 반사 나타나는 건 이거 하나죠. 선택을 해주세요. 그리고 바로 여기에 출력 형태 나오는 영어 단어 있죠. 그 내용을 입력을 해 놓으세요. 영어 단어 입력할 때는 대소문자 그리고 띄어쓰기 주의해서 입력하고요. 뒤에 이렇게 불필요한 빈칸 만들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제 커서 사라지도록 바깥쪽 테두리 선택하세요. 이렇게 선택을 해 놓으면 이 안에 글자 블록 설정한 것과 동일해요. 그러면 현재 도형 서식 선택되어 있으니까 워드 아트 스타일 여기에서 작업하는 거 먼저 하도록 할게요. 텍스트 효과 열어주세요. 변환과 텍스트 반사 두 개가 있는데요. 먼저 변환부터 할게요. 휘기에서 모양 찾으면 되는데요. 마우스 올렸을 때 이름 나타날 거예요. 지정되어 있는 팽창 선택을 해놓고요. 다시 텍스트 효과 열어주세요. 반사 여기에서 근접 반사는 맨 앞에 있는 이 세 가지예요. 여기에서 4포인트 오프셋 찾아 선택을 해놓으세요. 그 다음에 이제 홈 탭 가주세요. 여기에는 글꼴 도둠 지정되어 있죠. 선택을 해놓으세요. 글자 크기는 설정하지 못합니다. 굵게 속성 선택. 글자색 여기에는 지시가 없지만 답안 작성 요령에 지정이 있었죠. 그래서 글자색 검정으로 바꿀게요. 출력 형태도 글자색이 검정으로 보일 거예요. 이제 워드 아트에 모서리 잡고 움직이면 크기 조절할 수 있죠. 그리고 위치도 바꿀 수 있죠. 그래서 뒤쪽에 있는 그림 보고서 비슷한 크기 위치로 바꿔 놓으세요. 이 상자의 왼쪽 잘 보면 노란색 핸들, 주황색 핸들이 보이죠. 이거는 이렇게 모양을 바꿀 수 있는 거예요. 시험에서는 모양에 대한 지시는 따로 없지만 출력 형태 보면 모양 변환됐는지 확인할 수 있죠. 이번엔 바꾸지 않을 건데요. 나중에 도형에서도 모양 바꾸는 게 있을 거예요. 그래서 모양 바꾸는 게 필요하다. 그런 경우에만 이 노란색 핸들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할게요. 이제 오른쪽 상단에 그림 삽입해야 되죠. 이거는 슬라이드 마스터에서 한 것과 모두 동일해요. 그래서 삽입 가고요. 그림 메뉴에서 이 디바이스 메뉴 클릭. 그 다음에 지정된 이름인 logo2.jpg를 더블 클릭. 그 다음에 그림 서식에 색으로 가서 투명한 색 설정 누르고요. 마우스로 배경 부분 클릭. 이렇게 하면은 배경이 투명해졌고요. 크기 조절하고 위치 맞춰 놓을 수 있겠죠. 그러면 슬라이드 1은 끝이 났습니다. 이제 파일 저장하고 슬라이드 2번 가서 제목 클릭해서 목차 입력하세요. 글자 입력할 때 지정한 색상이 아닌 파란색 글자로 나타난다. 그런 경우에는 아까 제가 얘기했던 윈도우의 키보드 있죠? 그게 한글 프로그램의 입력기로 변경되어 있어서 그래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작업 표시줄에 보이는 한 이 아이콘 클릭한 다음에 마이크로소프트 입력기로 변경해주면 돼요. 나중에 도형 서식 이 옆에서 설정할 때 변경이 제대로 안 되는 경우도 있으니까요. 그거는 마이크로소프트 입력기로 변경해 놓고 작업하는 게 편할 거예요. 그럼 이제 입력한 다음에 아래 상자 보이죠? 슬라이드 2와 슬라이드 6 여기에서는 아래 상자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테두리 이렇게 선택해 놓고요. 바로 지워버리세요. 그리고 여기에는 1, 2, 3, 4 써있는 도형, 그리고 옆에 도형이 나타나죠. 가려져 있는 뒤쪽에 기다란 도형부터 만들도록 할게요. 먼저 도형 목록 열고 찾아보면요. 기본 도형에 L 도형이 있습니다. 이걸 찾아 선택, 그리고 마우스 드래그해서 먼저 이렇게 만들어 놓는데요. 여기는 노란색 핸들이 2개나 있지만 제가 설명하지 않으면 변경하지 않는 거예요. 시험장에선 여러분이 판단하고요. 이게 모양이 회전돼야 되죠. 도형 서식에 회전해서 좌우 대칭 눌러주세요. 그 다음에 1번 써있는 도형 만들게요. 도형 목록 열고요. 그 다음에 순서도의 두 번째 줄에 있습니다. 순서도 저장 데이터 선택, 그리고 마우스 드래그해서 만들어 놓으세요. 여기에는 먼저 1번 이렇게 입력을 해 놓을게요. 그 다음에 옆에 텍스트 상자 입력을 해야 되죠. 도형 서식에 텍스트 상자 클릭한 다음에 마우스 드래그해서 만들어 놓으세요. 그 다음에 여기에는 여가생활 입력을 해 놓으세요. 그리고 이 두 개 도형 색상이 다르게 되어 있죠. 뒤쪽에 있는 도형, 도형 서식에 도형 채우기에서 색상 다른 거 아무거나 하나 선택하세요. 앞쪽에 있는 도형도 선택, 뒤에 있는 도형과 다른 색상 아무거나 도형 채우기에서 선택하세요. 글자가 흰색이니까 진한색 계열로 선택해주면 되겠죠. 그리고 슬라이드 2에는 도형의 선 없음 지정이 있다고 했죠. 그래서 컨트롤 키 누르고 같이 이렇게 클릭. 그 다음에 도형 윤곽선 없음 지정하세요. 3개 같이 해서 도형 윤곽선 없음 해도 돼요. 그러면 3개 같이 선택되어 있는 상태, 여기에서 홈탭 가주세요. 글꼴 지정이 되어 있죠. 먼저 글꼴을 굴림으로 변경하고요. 글자 크기는 24포인트로 키워 놓으세요. 그 다음에 여가생활 이 입력한 텍스트 상자, 이거는 위치 조절 필요하다면 다시 맞춰 놓으세요. 다른 도형도 크기와 위치 맞출 필요 있다면 맞춰 놓아야 돼요. 처음 만들었을 때 완전히 정확하게 맞추긴 어려우니까 여러분은 그런 시간이 조금씩 필요할 거예요. 그러면 이제 3개 도형 같이 선택해 놓고요. 컨트롤 키 누르고 드래그해야 복제하죠. 쉬프트 키 누르고 드래그하면 수직으로 이동하죠. 그래서 수직 복제하기 위해서 컨트롤과 쉬프트 키 이렇게 누르고요. 마우스로 드래그해서 쭉 아래로 한 개 복제, 다시 컨트롤 쉬프트 키 누른 상태로 아래로 드래그, 그리고 위와 간격 동일하게 되면 위아래 화살표 이렇게 나타날 거예요. 그럼 마우스 놓아주고 다시 컨트롤 쉬프트 키 누른 상태로 아래로 이렇게 하나 또 복제. 그래서 4개로 만들어 놓고 1, 2, 3, 4 수정, 옆에 글자 수정하세요. 내용 모두 틀리지 않고 수정했다면 이제 세부 조건 봐주세요. 그러면 텍스트에 하이퍼링크 적용이 있죠. 출력 형태 보면은 1번 표시되어 있는 이 글자예요. 그래서 이 글자를 먼저 블록 설정해 놓으세요. 마우스 오른쪽 버튼하고 하이퍼링크 메뉴 클릭. 그 다음에 현재 문서 간 다음에 지정되어 있는 슬라이드 4를 선택. 그리고 확인을 눌러주세요. 이제 왼쪽에 여기에 그림 나타나야 되죠. 삽입 메뉴 가고 그림 메뉴, 이 디바이스 메뉴 클릭. 그 다음에 지정되어 있는 그림 5.jpg 더블 클릭. 그림 나타나면 그림 서식의 오른쪽에 자르기 있습니다. 그 위에 자르기 아이콘 클릭. 테두리가 자르기 할 수 있게 나타나면 상단의 오른쪽에 테두리 여기 잡고 한번 드래그, 그 다음에 왼쪽 모서리 잡고 이렇게 드래그해서 필요한 그림만 나타나도록 해놓으세요. 그 다음에 자르기 끝내는 거는 키보드에서 ESC 키 누르거나 마우스로 그림 밖에 클릭 이렇게 해주면 되고요. 마우스로 드래그해서 이동시켜 놓으세요. 출제된 문제에 따라서는 그림 위치만 변경해도 되고요. 크기 조절하는 경우도 있어요. 이번에는 크기를 조금 키워서 위치를 맞춰 놓았습니다. 그럼 이제 파일 저장하고요. 슬라이드 3번 가서 제목도 클릭해 입력을 해 놓으세요. 슬라이드 3번에서부터는 아래 상자 사용해요. 텍스트를 입력하십시오. 여기를 먼저 클릭을 해 놓으세요. 그러면 왼쪽에 글머리 기호만 남았죠. 여기에 영문 첫 번째 줄 내용 입력을 해 놓으세요. 그 다음에 바로 엔터키 누른 다음에 바로 탭키 눌러주세요. 그러면 글머리 기호가 조금 작아졌고 오른쪽으로 들어왔죠. 그럼 이제 문제지 출력 형태 보고 영문 내용 입력해야 되는데요. 3줄로 걸쳐 있죠. 그 내용이 첫 줄에만 글머리 기호 나타나죠. 그거는 엔터키를 누르지 않고 하나의 문단으로 3줄 입력했다는 거예요. 엔터키는 문단을 나누는 키예요. 그래서 엔터키 누르지 말고요. 3줄 내용 이렇게 입력을 해 놓으세요. 그 다음에 다시 첫 번째 줄 내용 블록 설정해 놓으세요. 그 다음에 홈탭에서 먼저 설정할 건데요.
이렇게 블록 설정했을 때 글머리 기호가 먼저 나타나죠. 여기 이걸 눌러보세요. 그러면 글머리 기호 두 개가 지정되어 있는데요. 첫 번째 거 먼저 선택을 해 놓으면 돼요. 그 다음에 홈탭에서 지정되어 있는 글꼴 문단의 첫 번째 것 그거 지정하면 되는데요. 굴림, 글자 크기는 24포인트로 한 단계 낮춰주고요. 굵게 속성을 지정해주고 단락에선 줄간격 1.5줄로 변경하세요. 그 다음에 글머리 기호와 첫 글자 S 사이의 간격이 너무 좁죠. 그거는 보기에서 눈금자 체크되어 있는 상태, 여기에서는 위에 눈금자 나타나죠. 그러면 여기에 설정할 수 있는 게 나타나는데 작은 아이콘 오각형 보이죠? 아래쪽에 있는 거요. 이걸 마우스로 잡고 오른쪽으로 살짝 드래그해서 1 정도로 가져가 보세요. 그러면 글머리 기호 위치는 그대로 있고요. 이 글자만 오른쪽으로 이동해서 간격 이렇게 조절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아래 이 세 줄로 되어 있는 문단도 블록 설정해 놓을게요. 여기도 글머리 기호 바꿀 수 있는데요. 바로 블록 설정하고 마우스 이동하다 보면 이게 사라질 수도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블록 설정된 이곳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여기에도 글머리 기호 설정할 수 있습니다. 바로 여기 누른 다음에 두 번째 지정되어 있는 것 여기 보이지 않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글머리 기호 및 번호 매기기 이 메뉴 클릭한 다음에 바로 사용자 지정 눌러주세요. 그 다음에 하위 집합 이 목록 연 다음에 아래로 가면은 도형 기호 이게 있습니다. 선택 그리고 여기에 작은 네모 검은색으로 되어 있는 거 있죠? 선택 그리고 확인을 눌러주세요. 그러면 글머리 기호에 새로 추가됐어요. 이제 확인을 눌러주면 글머리 기호 변경된 거 보이죠? 여기도 글꼴 설정할게요. 홈으로 가주세요. 앞에 것과 비교하면 굵게 속성 빼고는 다 동일해요. 그래서 굴림 지정하고 글자 크기는 20포인트로 한 단계 낮추기 그 다음에 단락에선 줄간격 1.5줄로 변경 이렇게 해놓으면 되고요. 글머리 기호 이거를 S 위에 글자하고 비교했을 때 조금 왼쪽으로 가고 싶다. 그런 경우에 오각형을 가지고 움직이면 이렇게 바뀌어버려요. 그래서 오각형 갖고 움직이는 게 아니고요. 위에 눈금자에 오각형 아래쪽에 사각형 붙어 있는 거 있죠. 이걸 가지고 마우스로 왼쪽으로 드래그하면 되는데요. 이렇게 움직일 때 자석처럼 딱딱 붙는 효과 있을 거예요. 그게 싫다면은 컨트롤 키 누르고 이렇게 움직이면 아주 미세하게 조절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필요하다면 컨트롤 키 누른 상태로 드래그해서 맞춰 놓으면 돼요. 이렇게 눈금자 조절하는 거는 슬라이드 1에서 슬라이드 6까지 모두 완성한 후에 나중에 점검할 때 그때 생각이 난다면 이걸 수정을 해 놓으세요. 먼저 모두 완성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면 이제 이 상자 크기 조절해야 되는데요. 조절 전에 바깥쪽 테두리 먼저 클릭해 선택을 해 놓으세요. 그 다음에 옆에 도형 서식 있습니다. 텍스트 옵션 누른 다음에 아래쪽에 텍스트 상자 눌러주세요. 그럼 여기에 자동 맞춤 안함 있죠? 이걸 선택을 해 놓으세요. 그래야지 저희가 글꼴 설정할 때 글자 크기 조절했죠? 상자 크기를 조절해도 글자 크기는 바뀌지 않게 그렇게 자동 맞춤 안함 선택을 해 놓은 거예요. 그러면 각 줄의 끝이 출력과 동일하게 나타나도록 이렇게 설정해 놓으세요. 이제 아래쪽에 복제해서 한글 입력할 수 있게 상자 만들어야 되니까요. 이 상자는 위치를 조금 위로 이동시켜 놓을게요. 앞쪽에 나타나는 도형 이거를 좌우 대칭 아직 안 한 상태였죠. 슬라이드 6까지 모두 작성한 후에 나중에 검토할 때 그때 수정하는 거로 하려고 했는데요. 미리 먼저 수정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먼저 보기로 가지고요. 다시 슬라이드 마스터 들어가 주세요. 그 다음에 마스터 작업했던 세 번째 것 여기에서 선택하면 되는데요. 바로 이렇게 선택했을 때는 글자 입력되어 있는 이 상자가 선택되죠. 아래로 살짝 내릴게요. 그리고 뒤에 도형 선택해서 다시 도형 서식 간 다음에 회전 좌우 대칭하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거는 다시 위로 맞춰 놓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슬라이드 마스터 보기 닫기 다시 나가주면 슬라이드 2에서 6까지 나타나는 게 모두 동일하게 변경된 거 확인할 수 있죠. 그럼 위치 맞추는 거 조금 더 편하겠죠? 출력 형태 보고 위치 맞춰 놓고요. 위치 완료했다면 이제 컨트롤과 시프트 키 누르고 아래로 복제를 하도록 할게요. 테두리 잡고 이렇게 하나 복제를 해 놓으면 돼요. 이 상자 하나에서 작업할 수도 있지만 그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복제하도록 해야 돼요. 왜냐하면 채점이 영문 써있는 이 상자, 한글 써있는 이 상자 각각 채점이 되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첫 줄의 내용 블록 설정하고 수정하면 되는데요. 이렇게 열하고 입력하면 문단이 합쳐져 버리죠. 그래서 이렇게 입력하지 말고요. 마지막 영문 단어 하나만 빼고 앞에 것만 블록 설정 그 다음에 한글 내용 입력하세요.
그 다음에 마지막 남아있는 이 영문 더블 클릭하면 선택되죠? 이거는 지워버리세요. 그러면 문단이 합쳐지지 않죠. 그러면 아래 세 줄 이거 블록 설정하고 첫 번째 나오는 문단 내용 입력을 해 놓으세요. 그 다음에 엔터키 한 번만 누르세요. 탭키 누르지 않으면 글머리 기호 동일한 위치에 나타나죠. 이제 여기도 엔터키 누르지 않고 두 줄로 내용 이렇게 입력을 해 놓으세요. 그 다음에 테두리 잡고 이렇게 너비 조절해 맞춰 놔야 되는데요. 줄 끝에 내용이 이렇게 설정 쉽다면 더 이상 설정할 게 없고요. 만약에 설정이 어렵다면 홈 탭의 단락 옆에 이 작은 아이콘 있죠. 이걸 클릭한 다음에 한글 입력 체계, 여기로 가서 한글 단어 잘림 허용 체크를 해제해 놓으면, 그리고 확인을 누르면 이렇게 움직였을 때 글자 단위로 변경되지 않고 영어가 변경되는 것처럼 단어 단위로 이렇게 줄바꿈되어 나타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설정할 때 나중에 시험장에서도 줄 끝에 단어 맞추기 어렵다 그런 경우에는 단락에서 이 설정 꼭 확인을 하세요. 그러면 이제 오른쪽에 여기에 동영상 삽입만 남았죠. 그러면 삽입 위에서 먼저 삽입 간 다음에 오른쪽에 비디오 있습니다. 이 디바이스 메뉴 클릭하고 그림처럼 똑같이 픽처 폴더 여기에 저장되어 있죠. 파일 이름 동영상.wmv 파일, 역시 확장자 보이지 않아도 파일은 딱 하나밖에 없을 거예요. 이걸 더블 클릭해서 삽입, 그 다음에 오른쪽으로 이동시켜서 출력과 비슷하게 맞춰 놓는데요. 옆에 줄과 비교해서 크기 조절 필요한지 필요하지 않은지 확인할 수 있겠죠. 이번에는 크기 조절하지 않고요. 위치만 맞춰 놓을게요. 이제 위에 재생 메뉴 가주세요. 세부 조건의 동영상에 대한 지시 두 가지가 나와 있죠. 시작, 먼저 이 목록 열어주고요. 자동 실행을 선택, 옆에 반복 재생 이거를 체크를 해 놓으세요. 그러면 슬라이드 3도 끝이 났죠. 왼쪽에 축소판에 보면은 3번 아래 별표 이게 나타나는데요. 이렇게 나타나는 거는 애니메이션 또는 동영상 플레이 되는 경우에만 이렇게 나타납니다. 나중에 6번 여기에도 나타날 텐데요. 이거는 전혀 신경 쓰지 않아도 돼요. 그러면 파일 저장하고 슬라이드 4번 가서 제목 클릭해 내용을 입력을 해 놓으세요. 그리고 슬라이드 4 여기에도 아래 상자 사용하죠. 출력 형태 보면은 표를 삽입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표 삽입 이걸 눌러주세요. 그리고 열과 행 개수 여기서 설정해야 되는데요. 표의 상단, 표의 좌측 여기 도형이 나타나 있는데요. 그거 빼고 행과 열 이걸 확인하면 돼요. 그래서 열 확인해 보니까 열은 두 개가 있죠. 그리고 행은 확인해 보니까 행 합치기 하기 전 최대로 되어 있는 행 그걸 보니까 행은 4개가 되어 있죠. 그래서 열, 2, 행, 4 이렇게 해놓고 확인을 눌러주세요. 그 다음에 스타일 지정이 있는데요. 세부 조건에 3번에 되어 있죠. 스타일 지정이 있는 경우에는 무조건 스타일부터 설정하도록 하세요. 그러면 테이블 디자인의 표 스타일 이 목록 열어주고요. 테마 스타일 1 강조 5 이걸 찾아 선택을 해 놓으세요. 그리고 테이블 디자인의 왼쪽에 표 스타일 옵션 있죠. 머리글 행 체크 해제, 줄무늬 행 체크 해제 이렇게 해야지 모든 행의 색상이 동일하게 나타납니다. 그럼 이제 크기 조절은 위에 제목 그리고 아래 나타나는 거 보고서 대충 맞출 수 있을 텐데요. 내용 입력하면서 맞춰도 돼요. 셀러비는 안쪽에 있는 테두리 잡고 이렇게 맞춰 놓을 수 있는데 이번엔 셀러비는 특별히 맞출 필요는 없을 거예요. 표의 크기 위치만 맞춰 놓으면 될 거예요. 글자 먼저 설정하도록 할게요. 홈 탭 가고요. 지정되어 있는 글꼴인 도둠으로 변경하고 글자 크기는 18포인트. 그 다음에 글자색 표 안에 보면은 검정색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색상 검정하는데요. 매번 이렇게 열어서 하지 말고요. 색상 검정 보이니까 바로 그냥 여기 클릭하면 돼요. 표 안에 글자 보면은 가운데 정렬되어 있죠. 그래서 여기는 가운데 맞춤 지정을 해 놓으세요. 표는 수직 정렬 이것도 조절 필요하다고 처음에 얘기했었죠. 텍스트 맞춤에서 중간 이걸로 선택을 해 놔야 합니다. 이제 각각 클릭해서 내용을 입력하면 되는데요. 두 줄로 입력하는 내용들 있죠. 여기에 내용 입력하는데 먼저 셀 합치기 여기는 먼저 하도록 할게요. 블록 설정한 다음에 마우스 오른쪽 버튼 그 다음에 셀 병합 이걸 눌러주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각각 내용 입력하는데 줄바꿈할 때 엔터키 눌러도 되고요. 그냥 한 줄로 입력한 다음에 표 너비에 맞춰서 자동으로 줄바꿈 출력과 동일하게 그렇게 해놔도 돼요. 여러분이 편한 대로 내용 입력해주면 됩니다. 저는 먼저 이렇게 입력했는데요.
여기서 줄바꿈할 때 그냥 엔터키 눌러서 줄바꿈 했어요. 이제 표 너비 그리고 표 높이 맞춰 놔야 되죠. 위에 제목 보고 이렇게 맞춰 놓으세요. 위치를 맞춰 놓고 각각 행에 대한 높이 있죠. 이 높이를 동일하게 맞춰 놓으면 되는데요. 바깥쪽 테두리만 선택되어 있는 상태에서 레이아웃에 행 높이를 갖게 이렇게 하면 높이가 다르게 설정될 거예요. 여기가 두 개로 나뉘어 있기 때문인데요. 그렇게 하지 말고요. 저희가 입력할 때 두 줄 이렇게 입력해 놓은 상태죠. 그리고 눈으로 봤을 때 여기가 조금 더 위아래로 보면 아주 미묘하게 조금 커 보이긴 하는데요. 큰 차이는 없을 거예요. 그래서 그냥 이 상태로 행 높이를 갖게는 하지 않고 작업하도록 할게요. 그러면 표는 끝났으니까 이제 상단 도형부터 만들도록 할게요. 뒤쪽에 있는 도형부터 만들어야 되겠죠. 그러면 도형 목록 열어주세요. 삽입에 도형 있죠. 여기에서 기본 도형의 첫 줄에 있습니다. 사다리꼴 선택, 마우스 드래그해서 만들어 놓고요. 표의 셀 너비하고 같게 만들어 놓으세요. 너비 조절할 때 여기 정확히 이렇게 맞지 않는다면 도형에서는 Alt키 누르고 움직이면 아주 미세하게 조절할 수 있습니다. 눈금자에서는 컨트롤 키 누르고 드래그 했었죠. 도형에서는 미세한 크기 조절 Alt키 누르고 드래그 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여기도 색 바꿔야 되죠. 앞에 도형 때문에 선택 어려울 수 있으니까 먼저 바꾸도록 할게요. 도형 채우기 한 다음에 색깔 지정하고 싶은 것 아무거나, 저는 조금 진한 색 하나 선택할게요. 그리고 테두리는 여기서는 설정하지 않습니다. 슬라이드 마스터, 슬라이드 2 여기만 도형 선 없음, 이것만 주의해서 작업하면 돼요. 이제 앞쪽에 나타나는 도형 또 찾아봐야 되죠. 도형 목록 열고요. 이번에도 기본 도형에 있습니다. 첫 줄에 있죠. 육각형 선택, 마우스 드래그해서 만들어 놓으세요. 그리고 이번엔 노란색 핸들 위에 있는데요. 이걸 가지고서 좀 조절이 필요해요. 아래 글자나 위에 글자 비교해서 비슷한 크기로 맞춰 놓으세요. 이제 이 도형도 도형 채우기에서 다른 색 아무거나 선택하세요. 그 다음에 글꼴 설정할게요. 앞에 도형만 선택하면 되죠. 홈탭에서 글꼴 바꿀게요. 먼저 도둠으로 바꾸고요. 여기도 표처럼 글자 크기 18포인트, 그리고 글자색 검정으로 바꾸세요. 정렬은 따로 여기선 바꿀 필요 없어요. 내용 먼저 입력해도 되는데 저는 두 개 도형 복제하고 할게요. 다시 드래그해서 이렇게 두 개 도형 선택, 그 다음에 컨트롤과 쉬프트 키 같이 눌러주고 마우스로 오른쪽으로 드래그해서 왼쪽 맞춰 놓고요. 오른쪽도 제대로 맞췄는지 확인하세요. 그 다음에 이제 앞에 도형에 글자 입력하세요. 이제 왼쪽에 나타나는 도형 만들게요. 다시 도형 목록 열어주세요. 사각형에서 세 번째 있는 도형 선택하고 마우스 드래그해 만들어 놓고요. 그 다음에 크기 위치 맞춰 놓으세요. 이 도형은 그라데이션 효과 지정되어 있죠. 오른쪽에 도형 서식 사라졌네요. 다시 열게요. 도형 서식 들어간 다음에 오른쪽에 채우기에서 그라데이션 채우기 선택, 그리고 아래에 그라데이션 중지점이 있는데요. 안쪽에 있는 거는 그냥 선택해서 중지점 제거를 해버리세요. 그리고 이제 종류, 선형, 방향 클릭한 다음에 지정되어 있는 선형 아래쪽 선택, 그리고 제일 위쪽이 진한색, 아래쪽이 하얀색으로 보이고 있는데 저희는 반대로 되어 있죠. 여러분은 제대로 되어 있다면 따로 설정할 필요는 없고요. 저는 반대로 있으니까 수정할게요. 그라데이션 중지점의 제일 왼쪽, 이거는 상단인데요. 중지점 선택, 색 한 다음에 진한색 아무거나 하나 선택하세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 중지점 선택, 여기는 도형의 아래쪽이에요. 그래서 색은 여기는 흰색 지정하면 돼요. 그 다음에 이 도형도 글꼴 동일하게 해야 되죠. 도둠으로 변경, 글자 크기 18포인트, 그리고 글자색 검정. 그 다음에 이 도형 아래로 복제할게요. 컨트롤과 쉬프트 키 누르고 아래로 드래그해서 하나 복제, 그 다음에 표에 맞게 이렇게 키워 놓으세요. 그 다음에 두 도형에 글자 입력하세요. 그러면 이제 슬라이드 4도 완료했죠. 파일 저장을 해주고요. 슬라이드 5번 가서 제목 클릭해 입력을 해 놓으세요. 슬라이드 5도 아래 상자 사용하죠. 그래서 아래 상자에서 차트 삽입 눌러주세요. 왼쪽 목록 중에 제일 아래에 있는 혼합 눌러주세요. 계열 이름 1번, 2번, 3번 나와 있는데요. 계열 3은 저희는 시험에서 아예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계열 1과 계열 2가 무엇인지 봐야 되죠. 출력 형태로 보여지는 차트, 그 내용을 보면은 그래프 아래 표가 보이고 있죠. 거기에서 TV 시청, 인터넷까지 그래프 바로 아래쪽에 보이는 것, 그거는 항목이고요.
그리고 그 아래쪽에 있는 2019년, 2022년 이렇게 되어 있는 것, 그거는 계열 1과 계열 2예요. 위에서부터 계열 1이겠죠. 그래서 세부 조건을 한번 봐주세요. 데이터 서식 2022년 계열을 표시기는 꺾은 선형으로 변경 후 보조축으로 지정, 이게 되어 있죠. 그러면 2022년 계열 보면은 두 번째 있으니까 계열 2에 해당하겠죠. 그러면 여기를 표시기는 꺾은 선형으로 변경하고 보조축 선택. 그러면 계열 1 남았죠. 이거는 세부 조건 바로 위에 보면 차트의 종류 있죠. 묶은 세로 막대형 되어 있습니다. 따로 변경할 필요 없겠죠. 그러면 확인을 눌러주세요. 그러면 아래 차트 나타나고 위에 차트에 데이터 입력할 수 있게 나타납니다. 그러면 이제 이 내용 설명하도록 할게요. 계열 3 필요 없다고 했죠. D열 머리글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하고요. 바로 삭제해버리세요. 계열 1과 계열 2 내용을 먼저 2019년, 2022년 그렇게 입력을 해 놓으세요. 그 다음에 항목, 출력 형태 보면 5개가 필요하죠. 현재 행과 열이 바뀌어 있는데요. 그것만 주의해서 입력하면 돼요. 그러면 A열에서 2행에서 6행까지 선택, 여기에는 TV 시청에서 인터넷까지 입력하세요. 마지막 줄에 인터넷 입력하고 엔터키 누르면 이런 메시지, 이거는 그냥 확인 눌러주면 돼요. 그리고 띄어쓰기, TV 시청 여기는 하지 않고 VOD 감상, 여기는 띄어쓰기 하죠. 이런 것들 꼭 주의해서 입력을 해줘야 합니다. 이제 2019년의 데이터, 출력 형태에서는 가로로 써 있는데요. 저희는 세로로 이렇게 입력하면 되고요. 2022년의 데이터, 여기도 역시 세로로 입력하면 되죠. 그러면 여기 데이터 내용을 입력을 해 놓는데요. 소수점 나와 있죠. 소수점 데이터 모두 타이핑해서 입력을 해줘야 합니다. 숫자 틀린 곳 없이 정확히 입력을 해주세요. 그러면 더 이상 설정할 게 없죠. 여기서는 소수점 아래까지 입력했는데 출력 형태에서 보면은 좌측에 숫자, 오른쪽 여기는 보조축에 대한 숫자인데요. 모두 다 소수점은 사라져 있죠. 여기에서 설정할 수는 없어요. 그러면 여기서 소수점이 사라져 보이니까 이거는 그대로 놓고요. 나중에 차트에서 수정하도록 할게요. 그러면 이 창은 닫도록 하세요. 나중에 데이터 잘못 입력한 거 찾았다. 그런 경우에는 차트 디자인, 다시 데이터 편집, 여기 위에 아이콘 클릭하면 다시 열어서 여기에서 수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출력 형태처럼 이거는 조금 이렇게 더 키워 놓을게요. 이제 설정 순서대로 하면 되는데요. 먼저 글꼴과 외곽선 지정이 있습니다. 차트 선택하지 않으면 외곽선이 없는 상태죠. 그래서 외곽선 선택할 건데요. 먼저 서식에 가주세요. 그리고 도형 윤곽선에서 검정만 지정하면 외곽선이 나타납니다. 홈 탭 가주세요. 여기선 글꼴 지정해야 되죠. 지정되어 있는 글꼴인 도둠으로 변경, 그 다음에 글자 크기는 16포인트로 변경. 색상 지시 없지만 답안 작성 요령에 나와 있었죠. 그래서 글꼴 색깔은 검정색으로 변경하세요. 이제 세부 조건 설정이 있는데요. 저희는 작업을 하다가 차트 요소에서 나중에 변경했죠. 이번엔 처음부터 하도록 할게요. 차트 오른쪽에 더하기 표시, 차트 요소 클릭을 해 놓으세요. 출력 형태를 봤을 때 아래쪽에 나타나는 범례, 이거는 필요 없죠. 범례 체크 해제. 그 다음에 안쪽에 기다랗게 보이는 가로선 필요 없죠. 눈금선 체크 해제. 그 다음에 그래프 아래쪽에 표가 나타나야 되죠. 데이터 테이블 체크. 이렇게 세 가지를 설정해 놓고요. 차트 요소 이건 다시 클릭해 닫도록 하세요. 그러면 현재 바깥쪽 차트 옵션만 선택되어 있는데요. 먼저 차트 제목 지시가 되어 있으니까 이 차트 제목을 클릭하세요. 그리고 이 안에 글자를 드래그해서 선택, 출력 형태 보이는 제목으로 변경하세요. 여기도 띄어쓰기 주의해서 입력하고요. 바깥쪽 테두리 선택, 그 다음에 여기에 대한 설정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현재 홈탭 되어 있으면 먼저 여기서 설정할게요. 굴림으로 먼저 글꼴 변경, 그 다음에 글자 크기는 20포인트로 변경, 그 다음에 굵게 속성 지정. 글자 색은 검정이니까 변경할 필요 없고요. 그 다음에 서식 가주세요. 여기에선 도형 채우기 색상 흰색으로 지정, 도형의 윤곽선 여기는 검정만 지정하면 되죠. 그 다음에 여기에는 그림자 설정이 있습니다. 도형 효과 간 다음에 그림자, 여기에서 바깥쪽에서 그림자 오프셋 오른쪽 이걸 선택을 해 놓으면 돼요. 그 다음에 차트 영역, 그림 영역 채우기가 있죠. 마우스 이렇게 올렸을 때 차트 영역 나타나는 곳 클릭, 그 다음에 도형 채우기 여기에선 표준색에서 노랑 선택, 그
그 다음에 마우스 또 올렸을 때 그림 영역 나타나는 곳 선택, 그리고 여기는 색상을 흰색 이렇게 지정하면 되고요. 이제 데이터 서식 여기는 모두 다 설정해 놨죠. 그럼 이제 값 표시하면 되는데요. 값 표시는 VOD 감상 이 데이터 2019년 그러면 첫 번째 20.8 이게 나타나야 된다는 거죠. 출력 형태에도 막대 그래프 이 위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막대 그래프 선택 1초 있다가 다시 선택, 그러면 이 막대 그래프만 선택되었죠. 막대 그래프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하고요. 그 다음에 데이터 레이블 추가하면 위에 나타납니다. 그리고 세부 조건에 나와 있지 않는 설정들 추가로 할 게 있습니다. 먼저 표시기는 꺾은 선형에 꺾여 있는 부분에 있는 표식 동그라미 모양인데요. 출력 형태 보면 모양이 다르고 크기도 조금 커요. 그래서 이 표식 아무거나 하나 선택, 5개 표식 선택되었죠. 오른쪽에 보면은 계열 옵션에 여기에 표식 있습니다. 클릭, 그리고 표식 옵션 여세요. 그 다음에 기본 제공 클릭, 그 다음에 형식 연 다음에 출력과 동일한 모양인 이 모양 선택, 그 다음에 크기를 조금 크게 10으로 키워 놓을게요. 그 다음에 그림 영역도 봐주세요. 그러면 위에는 선이 안 보이고요. 왼쪽, 오른쪽 아래에는 출력 형태 선이 보이고 있죠. 그래서 이걸 설정하기 위해서 왼쪽에 숫자 아무거나 선택한 다음에 서식의 도형 윤곽선의 검정 지정, 오른쪽도 숫자 아무거나 클릭한 다음에 도형 윤곽선의 검정 지정, 그 다음에 아래쪽에 글자 아무거나 클릭한 다음에 도형 윤곽선의 검정, 이렇게 해놓으면 위쪽만 빼고 테두리 모두 나타나죠. 그리고 오른쪽에는 눈금선이 그림 영역 바깥쪽에 나타나요. 이제 왼쪽의 숫자 단위 확인해 볼게요. 최소값 0이고요. 그리고 소수점 나타나지 않고 최대값 80까지 나타나죠. 여기는 변경할 필요 없어요. 그리고 단위도 10씩 변경되죠. 그래서 여기는 변경할 필요 없고요. 오른쪽의 보조축 숫자 확인해 보면 단위가 너무 많이 나와 있죠. 그리고 최대값도 변경해야 되는데요. 먼저 차트 바깥쪽을 클릭한 다음에 다시 오른쪽의 숫자 아무거나 클릭하세요. 그러면 오른쪽 축서식에 최대값, 최소값, 기본 변경할 수 있게 나타나는데요. 항상 기본 단위 이걸 먼저 변경하세요. 그러면 단위를 확인해 보면 30으로 변경돼야 되죠. 그래서 기본을 30 입력하고 엔터키, 이렇게 하면은 최대값 90까지 자동 변경돼요. 그러면 최대값과 최소값은 따로 입력할 필요 없습니다. 만약에 그림 영역 바깥쪽에 눈금자 보이지 않는다면 눈금 선택한 다음에 주눈금 이거를 다른 거 한 다음에 다시 바깥쪽 선택하면 눈금이 이렇게 나타날 거예요. 그리고 막대 그래프나 꺾은 선형의 색상 이거는 따로 변경할 필요 없습니다. 출력 형태는 항상 흑백이라고 했죠. 이제 도형 삽입할게요. 도형의 모양, 출력 형태 보면 알 수 있죠. 그러면 도형 목록 열고요. 블록 화살표에서 두 번째 줄에 있죠. 화살표 오각형 선택, 마우스 드래그해서 만들어 놓으세요. 크기와 위치는 전체적인 모양 출력 형태 보고 맞춰 놓을 수 있겠죠. 도형에도 스타일 지정이 있죠. 그러면 도형 서식에 위에 도형 스타일 목록 열고요. 미세 효과 파란 강조 1 가장 많이 사용되니까 어디에 있는지 위치 기억해 두라고 했죠. 이걸 선택을 해 놓으세요. 그 다음에 홈 탭 가주세요. 여기는 차트하고 다른 글꼴 지정되어 있죠. 굴림으로 선택하고요. 글자 크기는 18포인트로 변경, 그 다음에 글자 색 검정으로 바꿔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단락, 가운데 맞춤, 텍스트 맞춤, 여기도 중간 선택을 해놔야 되고요. 이제 내용을 입력하세요. 그러면 차트에 대한 설정 끝이 났는데요. 다음으로 넘어가기 전에 하나 더 설명하도록 할게요. 눈금자 설정하는 것과 비슷한데요. 차트에 여기서 막대 그래프의 너비 이거 설정하는 게 있습니다. 출력 형태 막대 그래프 아래 글자하고 비교해 봤을 때 조금 너비가 더 넓을 거예요. 이거는 차트 바깥쪽 선택, 다시 막대 그래프 하나 선택, 그러면 오른쪽에 간격 너비 조절할 수 있게 나타나는데요. 이 간격 너비라는 거는 막대 그래프와 막대 그래프 사이 이 하얀색 부분 있죠? 이 간격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퍼센트가 커진다면 당연히 막대 그래프 너비는 좁아질 수밖에 없겠죠. 현재는 219인데요. 219가 아닌 150 정도로 입력하고 엔터키 눌러보세요. 그러면 출력과 비슷하게 너비가 조절되었을 거예요. 이거는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슬라이드 6까지 완성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했죠. 그러니까 완성한 후에 나중에 검토할 때 그때 생각이 난다면 수정하세요.
그러면 또 파일 저장하고 슬라이드 6번 간 다음에 그 다음에 제목 클릭해서 제목을 입력하세요. 슬라이드 6에서는 슬라이드 2처럼 아래 입력 상자 사용하지 않는다고 했죠. 그래서 테두리 선택한 다음에 지워버리세요. 이제 여기에 도형 만들어야 되는데요. 도형이 아주 많죠. 만드는 시간도 가장 많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뒤쪽에 있는 도형부터 만들 건데요. 왼쪽과 오른쪽 도형 같은 도형인데 좌우 대칭되어 있죠. 먼저 도형 목록 열어보세요. 그래서 같은 모양 찾아보면요. 사각형에서 오른쪽에서 세 번째 것, 둥근 한쪽 모서리, 이 도형이죠. 마우스 선택해서 드래그해서 만들어 보세요. 그래서 이렇게 만들고 보면은 왼쪽 도형과 같은 도형이죠. 그럼 여기부터 설정하도록 할게요. 우선 크기 위치, 전체 내용 보고서 비슷하게 만들어 놓고요. 색상 먼저 여기는 지정할게요. 다른 도형들이 항상 같은 색으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여기는 미리 설정을 해두는 게 좋아요. 도형 채우기에서 여기는 옅은 색으로 먼저 설정할게요. 아무거나 옅은 색 많죠? 이 중에 하나 선택을 해 놓으세요. 그 다음에 옆에 나중에 복제해도 되는데 미리 복제를 해 놓을게요. 컨트롤과 쉬프트 키 같이 눌러주고 마우스로 오른쪽으로 드래그해서 복제. 그러면 여기는 도형 서식에 회전해서 좌우 대칭 눌러주세요. 이제 오른쪽, 왼쪽 어느 걸 먼저 하든 상관없는데요. 왼쪽부터 하도록 할게요. 제일 위쪽에 있는 도형부터 만들게요. 도형 목록 열어주세요. 이번엔 순서도에 있습니다. 두 번째 줄에 있죠. 저장 데이터라는 거 찾아 선택, 마우스 드래그해서 만들어 놓으세요. 그리고 위치, 그 다음에 그 안에 내용까지 먼저 입력을 해 놓고요. 글꼴이나 도형 색상 설정, 나중에 한꺼번에 같이 하도록 할게요. 이제 왼쪽에 운동 써있는 도형, 꼭지점 개수 세어보면 8개일 거예요. 그래서 도형 목록 열어주고요. 그 다음에 별빛 현수막, 여기에서 8 써있는 이 도형 있죠? 모양 자세히 보면 같은 도형이죠. 선택해서 마우스 드래그해 만들어 놓으세요. 그러면 여기도 크기, 위치, 그 안에 내용 그렇게 입력해 놓고요. 위쪽에 회전 핸들 있죠. 이걸로 이렇게 움직이면 회전할 수 있죠. Shift 키 누르고 하면 15도씩 변경되는데요. 그냥 비슷하게 만들어도 상관없어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 동그란 도형 있죠. 이거는 잘 보면 입체적으로 보이고 있죠. 세부 조건에 보면은 스마트 아트 디자인에서 3차원 만화, 3차원 경사 이렇게 지정이 있는데요. 첫 번째 나타나는 도형이 첫 번째 스마트 아트예요. 그러면 먼저 삽입을 하기 위해서 삽입 메뉴 가지고요. 일러스트레이션에 영문 써 있죠. 스마트 아트 클릭. 그 다음에 여기에서 사용할 모양을 찾아야 돼요. 쭉 내려가 보면은 주기형이라는 게 있는데요. 여기에 보면은 이 모양이 같은 모양이죠. 세그먼트 주기형 바로 확인을 눌러주세요. 그 다음에 3차원 만화, 이거는 스마트 아트 스타일인데요. 위에 목록 열어주고요. 3차원 여기에서 찾으면 돼요. 그래서 이름 바로 나타나죠. 세 번째 것 만화 선택을 해 놓으세요. 그 다음에 여기는 각각 입력하면 되죠. 그냥 이렇게 한 줄로 입력해 볼게요. 나머지도 입력하세요. 그리고 바깥쪽 테두리 이것만 선택해 놓고요. 크기는 우선 비슷하게 맞춰 놓을게요. 글자 써있는 도형의 색깔 모두 같은 회색으로 보이고 있죠. 따로 변경할 필요 없을 거예요. 만약에 바꾸고 싶다면 스마트 아트 디자인의 색 변경 여기에서 같은 색으로 되어 있는 거 있죠. 그 중에 하나 선택을 해주면 돼요. 저희는 그냥 변경하지 않고 하도록 할게요. 이제 홈 탭 가주세요. 여기에서는 글꼴, 도형과 같은 글꼴이죠. 굴림으로 먼저 변경, 글자 크기 18포인트로 변경, 글자 색은 흰색이니까 바꾸지 않을게요. 다른 도형과 다르게 스마트 아트는 이렇게 먼저 글꼴 설정해 놓는 이유는요. 다른 거하고 동시에 이렇게 같이 선택해서 변경하려고 해도 스마트 아트는 같이 변경되지 않아요. 그래서 스마트 아트는 만들고 설정할 때 미리 글꼴까지 설정을 해놔야 합니다. 그럼 이제 아래쪽에 여가 생활의 동반자 도형 만들게요. 도형 목록 열고요. 그 다음에 기본 도형에서 사다리꼴 선택, 그 다음에 마우스 드래그해서 만들어 놓으세요. 여기도 크기, 위치, 그리고 안에 내용까지 입력해 놓고요. 그 다음에 아래쪽에 역시 이번에도 입체적으로 보이죠. 이번에는 두 번째 스마트 아트예요. 그러면 삽입에 다시 스마트 아트 눌러주세요. 그리고 이제 아래로 이렇게 찾아보면 되는데요. 프로세스형에서 보면은 연속 블록 프로세스형 안에 있는 네모 빼고는 모두 모양이 동일하죠. 그래서 확인을 눌러주세요. 그럼 이 세 개 중에 하나는 필요 없죠.
아무거나 하나 선택해서 삭제해 버리세요. 2개 남았죠? 그러면 이 안에 가족, 친구 내용을 입력하세요. 글꼴 설정하지 않는다면 글자 입력이나 크기 조절, 이거는 스타일 하기 전에 먼저 해도 상관없어요. 그러면 이제 스타일 두 번째 지정되어 있는 거 있죠? 3차원의 경사, 여기 두 번째 거예요. 선택을 해 놓으세요. 색깔이 다르게 보이고 있죠? 색깔이 이 2개 상자 다르게 보이고 있죠? 그래서 색 변경, 여기에 보면은 다른 색깔 지정할 수 있는 게 여러 가지가 있죠. 그래서 선택하고 싶은 것 아무거나 하나 선택을 해 놓으세요. 이제 글꼴 설정할게요. 홈 탭에 이번에도 동일하게 글꼴은 굴림으로 변경하고요. 글자 크기는 18포인트로 변경. 그 다음에 글자색, 여기는 검정색으로 바뀌어야 되죠. 그래서 검정으로 지정. 이제 바깥쪽 테두리 잡고서 크기 위치 맞춰 놓으세요. 그리고 이제 아래쪽 동료 도형 있죠? 다시 도형 목록 열고요. 이번엔 별 밑 현수막 두 번째 줄에 있죠. 두루마리 모양 가로로 말림, 도형 선택, 마우스 드래그해서 만들어 놓으세요. 크기 위치 그리고 그 안에 내용까지 입력해 놓고요. 이제 오른쪽에 동호회 도형 찾아볼게요. 도형 목록에서 찾아보면 같은 도형이 없고요. 뒤집혀진 도형 있죠. 기본 도형의 오각형, 이걸 찾아 선택, 마우스 드래그를 먼저 해 놓으세요. 그리고 이 도형은 도형 서식에서 회전, 상하 대칭, 이걸 해놔야 돼요. 그래서 도형을 상하 대칭 이렇게 해놓으면은 좌우 대칭하고는 다르게 글자가 뒤집혀서 나타나요. 그래서 여기에 직접 입력하면 안 되고요. 시험에서는 이런 경우에는 텍스트 상자 따로 사용해서 도형 안에 글자를 나타내라고 그렇게 채점 기준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도형 서식에 텍스트 상자 클릭한 다음에 마우스로 드래그해서 적당하게 만들어 놓고요. 그리고 이 안에 동호회 입력하세요. 그리고 여기 정렬을 가운데 맞춤해 놓고요. 마우스로 이걸 움직이면 도형 안에 가운데 오도록 이렇게 맞추기 쉽죠. 나중에 선택을 없애고 보면은 도형 안에 글자 입력한 것과 동일해요. 그럼 이제 왼쪽은 모두 완료했는데요. 여기 먼저 설정해도 되는데 오른쪽도 글꼴 설정 필요하니까요. 나중에 한꺼번에 하도록 할게요. 오른쪽에 이 도형, 이거는 왼쪽에 이 도형이 좌우 대칭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컨트롤과 쉬프트 키 같이 눌러주고 마우스 쭉 드래그해서 하나 복제할게요. 그 다음에 안에 내용 수정을 해 놓으세요. 그리고 아래쪽에 있는 도형, 역시 좌우 대칭되어 있는 같은 도형이죠. 도형 목록 열고요. 그리고 순서도에서 두 번째 줄에 있는데요. 순서도 지연이죠. 도형을 클릭해서 마우스 드래그 해보면 왼쪽에 도형이죠. 그러면 교양 써있는 도형부터 만들도록 할게요. 그러면 크기 위치, 안에 글자 입력까지 대충 해놓고요. 컨트롤 쉬프트 키 누르고 또 왼쪽으로 드래그, 그래서 이렇게 비슷하게 위치 맞춰 놓으세요. 그 다음에 여기 두 줄 내용 입력해 놓고요. 도형 서식에 회전해서 좌우 대칭하세요. 좌우 대칭한 경우에는 글자 뒤집히지 않죠. 아래쪽에 군부대 방문, 이 도형 만들게요. 다시 도형 목록 열어주세요. 사각형에서 오른쪽에서 네 번째 것, 이름이 가장 길죠. 이 도형 선택, 마우스 드래그를 해서 만들어 놓으세요. 여기도 크기 위치 맞춰 놓고요. 안에 글자 입력을 해 놓으세요. 오른쪽에 서에 써 있는 도형 만들게요. 도형 목록 열고요. 기본 도형에서 블록 화살표에서 두 번째 줄 화살표 갈매기형 수장 있죠? 클릭. 그리고 마우스 드래그를 해서 만들어 놓으세요. 여기도 내용 입력하고 크기 위치 맞춰 놓으세요. 그 다음에 영화 관람 써 있는 도형 만들게요. 여기는 도형 목록 열고요. 같은 모양 찾으면 없죠. 그러면 먼저 영화 관람 써 있는 커다란 네모 있죠. 그 도형에서 좌우로 삐져나와 있죠. 블록 화살표에서 그런 모양 찾아보면 세 번째 줄에 있는 이 도형이죠. 왼쪽 오른쪽 화살표, 이 설명선 도형을 찾아 선택, 마우스 드래그를 해서 만들어 놓으세요. 그리고 여기에는 노란색 핸들이 4개나 나와 있죠. 모양 이렇게 움직이면 각각 모양들 바꿀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만큼 모양을 이렇게 바꿔 놓으세요. 그 다음에 내용 입력하고 크기 위치 확실히 맞춰 놓고요. 오른쪽에 사진 도형 만들게요. 그리고 이 문제 제가 팁을 하나 추가로 한다면요. 현재 이 두 개 도형 너비가 동일하고요. 높이도 동일해요. 아래에 나타나는 3개 도형 모두 너비하고 높이가 동일한 상태에서 도형의 모양만 바뀌고 있죠. 이런 경우에는 새로 만드는 것보단요. 컨트롤 키 누르고 쉬프트 누르고 아래로 간격 동일하게 이렇게 만들어 놓으세요.
그래서 이렇게 같은 간격으로 만들어 놓고 여기도 위에나 옆에 도형 선택해서 컨트롤 시프트로 아래로 같은 너비, 같은 간격으로 이렇게 만들어 놓으세요. 그럼 이제 도형 모양 변경하면 되겠죠. 그래서 영어 관람 아래쪽에 있는 봉사활동 이 도형부터 바꾸도록 할게요. 도형을 먼저 선택하고 도형 서식에 왼쪽에 보면은 도형 편집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도형 모양 변경 있죠. 그러면 봉사활동 써있는 도형 찾아보면 순서도에 첫 번째 줄에 있죠. 순서도 문서 이걸로 변경. 그럼 이 안에 글자만 수정하면 되겠죠. 바로 아래도 바꾸도록 할게요. 선택한 다음에 도형 서식에 도형 편집, 도형 모양 변경으로 가서 사각형에 있죠. 끝에서 두 번째 있습니다. 둥근 위쪽 모서리 선택. 그럼 모양 바뀌었고요. 그 다음에 여기도 내용 수정하세요. 도형 모양 혼동될 수 있으니까 나머지도 먼저 글자부터 수정해 놓을게요. 이렇게 3개 도형 아직 모양 바꾸지 않은 거 글자 수정했고요. 사진 써있는 도형 모양 바꿀게요. 도형 서식에 도형 편집 가서 도형 모양 변경해서 사각형의 오른쪽 끝에 있는 도형이죠. 둥근 대각선 방향 모서리 선택해 변경, 그리고 노래 도형 선택. 여기도 다시 도형 편집 들어가서 도형 모양 변경해서 이번엔 순서도 여기서 쭉 가면 첫 번째 줄 순서도 수행의 시작 종료 이 도형으로 변경, 그리고 마지막으로 언어 써있는 도형 이건 선택해서 도형 모양 편집, 도형 모양 변경해서 기본 도형의 육각형으로 변경 이렇게 해주면 됩니다. 도형 그리고 나서 크기 위치 맞추고 그 시간 단축할 수 있죠. 그러면 이제 전체적인 글꼴 설정하도록 할게요. 모든 도형 그냥 다 같이 선택해도 상관없겠죠. 스마트 하트도 선택되어도 스마트 하트는 어차피 설정 같이 안되니까요. 상관없어요. 스마트 하트도 설정되더라도 같은 글꼴이니까 설정되어도 상관없긴 하죠. 그러면 홈에 가서 글꼴, 굴림, 글자 크기 18포인트 그리고 글자색은 먼저 검정으로 바꿀게요. 그 다음에 도형 중에 글자색 흰색 되어 있는 거 찾아보세요. 봉사활동이죠. 선택한 다음에 이 도형은 글꼴 색상을 흰색으로 바꾸세요. 이제 각각 도형을 도형 서식에서 도형 채우기 이걸로 바꿔야 되는데요. 여기 선 먼저 지정하고 바꾸도록 할게요. 먼저 도형은 이렇게 둥그런 모양으로 선이 연결돼야 되죠. 그러면 도형 목록 가서 선에서 쭉 찾아보면 가운데쯤에 있죠. 연결선 구부러짐 이걸 선택, 마우스로 특별활동 도형에서 위쪽에 연결점 클릭, 그리고 쭉 마우스 클릭한 상태로 이동, 교양의 위쪽에 있는 도형 이 연결점에서 선 모양이 나타나면 마우스 놓아주세요. 그 다음에 선의 굵기가 너무 얇고 잘 안 보여요. 그래서 도형 윤곽선에서 이거는 테두리도 검정으로 바꿀게요. 도형 윤곽선의 대시 여기는 파선으로 바꾸고요. 선의 굵기는 따로 지시가 없지만 다른 것보다 조금 굵게 보이죠. 그래서 도형 윤곽선 여기에서 두께 정확히 지시가 없기 때문에 1과 2분의 1 또는 2와 4분의 1 이 정도로 지정해주면 돼요. 그리고 선의 왼쪽과 오른쪽 끝에 보면은 저희는 아무것도 없는 상태인데 출력 형태 보면은 동그라미가 있어야 되죠. 그래서 도형 윤곽선의 화살표 여기에서 제일 마지막에 있는 것 화살표 스타일 11 이걸로 변경해 놓으세요. 이제 각각 도형들 선택해서 도형 채우기에서 색상을 바꾸도록 하세요. 그러면 만드는 거는 모두 완료되었죠. 이제 세부 조건에서 수정하는 거 하도록 할게요. 먼저 그룹화 지정이 1번, 2번에 설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1번 써있는 왼쪽에 모든 도형, 스마트 하트까지 포함해서 모두 선택, 그리고 마우스 포인터가 I 모양으로 변경되지 않는 상태, 그냥 화살표 있는 상태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그룹화, 그룹 메뉴 이렇게 눌러주고요. 오른쪽에 모든 도형 이렇게 또 드래그해서 선택, 마우스 오른쪽 버튼, 그룹화 메뉴에서 그룹 이렇게 해주세요. 이제 왼쪽에 그룹화된 도형 선택하고요. 애니메이션 탭 가주세요. 1번에는 닦아내기 위에서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닦아내기 선택, 괄호 안에 위에서 이거는 효과 옵션이에요. 클릭해서 위에서 이걸로 선택을 해 놓으세요. 모양 나타났고 1번 이렇게 애니메이션 순서 나타나죠. 다시 오른쪽에 그룹화된 도형 선택, 이번엔 애니메이션에서 회전 이렇게 되어 있죠. 회전 선택하면 모양 잠깐 나타나고요. 이제 순서 2번 나타납니다. 그러면 애니메이션 순서도 이제 끝이 났고요. 더 이상 조건 지정할 게 없죠. 그럼 이제 파일 저장 한번 해주고요. 슬라이드 1에서 슬라이드 6까지 다시 한번 검토해주고요. 제가 나중에 모두 완료한 후에 수정할 부분이 있는지 확인할 때
슬라이드 3에서 눈금자 또는 슬라이드 5에서 막대 그래프의 너비 이런 거 수정 생각난다면 해주라고 했죠. 글자 틀린 것들도 있는지 꼭 확인을 해줘야 합니다. 그리고 모두 완료했다면 파일 저장하고 실제 시험장에서는 이 파일을 감독관 PC로 전송하고요. 그리고 퇴실하기 전에 감독관에게 파일 제대로 전송했는지 확인받고 퇴실을 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이번 강의는 여기서 마치고 다음 시간에 다른 문제로 또 연습하도록 하죠.